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요즘 지수만 보면은요, 신세계가 열린 듯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주의 마감 속에서 2,700대를 돌파하면서 2,730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달러 환율이 어느덧 1,08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더 부추긴 모양새였습니다. 기관 개인 모두 팔았지만 나홀로 외국인이 7,66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지수를 상방으로 캐리한 모습이었는데요. 뭘 그렇게 많이들 샀을까요? 외국인은 특히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인 모습이었는데 나란히 이들 주가가 3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시총 상위주의 강세가 우세했지만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우세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온기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이 환율의 하락,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지수는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봐야 나에겐 빛깔만 좋은 개살구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극한 수익과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극한 수익을 앞당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지켜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아픔은 나눠드리고요. 성공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적극적으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코스피가 새로운 역사를 쓴 12월의 첫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극한 수익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이 전략을 위해서 저희 극한 수익에 처음 나와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기대되시죠? 우라노스 이무동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기대와 우려 속에서 정말 우라노스 전문가님 정말 기대했습니다. 시장의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 분석 냉철하게 볼 수 있고요. 뜨거운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이 기대해 보면서 뜨거운 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에 첫 주 마감이었죠. 새 역사 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워낙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이끌고 화학이 뒤에서 밀어주는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만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좀 느끼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수 상승에 생각보다는 계좌에 문제가 없어야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의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9월 달까지는 시장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오는 시장으로서 거의 성장주 랠리가 좀 나왔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의 이런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10월 달부터 약간의 손바뀜이 있었고 1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외국인들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섹터 내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요 이제 대표 섹터들이죠. 바로 이제 반도체 내지는 화학, 철강,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지속적인 랠리가 좀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 대비 약간의 좀 후행성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인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좀 지난 상반기하고는 다르게 약간의 좋은 성과가 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도 역시나 대형주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 사상 최대 신고가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머니투데이 내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출연했을 때 당시에 연초에 삼성전자 7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7만 2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이제 신고가를 그려주고 있고 역시나 흐름을 봤을 때는 지난 9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와 11월 달과 현재까지의 사이가 주가 흐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피가 11월 달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상대적인 탄력도가 낮았다면 11월 달 이후로는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강한 유입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랠리를 뽑아내고 있고 역시나 삼성이 이렇게 상승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하이닉스도 올라가게 되고 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올라가게 되고 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뒤따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중소형주 말고도 대형주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꼭 선입견을 버리시고 좀 대형주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 올라갈 줄 알았으면은 대형주 좀 볼까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빠르게 상승폭을 누리고 싶은 분들 중소형주 전략 세웠다가 또 조금 부족한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의 전략 우리가 함께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석 잘하면서 전략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의 흐름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봤죠. 근데요, 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체크받고 싶고요. 또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이 약 7,600억 정도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11월 전까지는 정말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11월 딱 2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현재 지금 약 한 달 정도 외국인들 누적 수급이 한 5조가 넘게 들어온 상태고 사실 11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2조 4천억이 빠져나갔지만 요거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5조 정도가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원달러 환율은 3월 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이거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보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시작했을 때 절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들어왔을 때는 약 4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는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11월 달부터 약 4개월이라고만 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끌어가는 장세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형주 랠리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 대한 선입견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너무 느리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 3월 달까지 아마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대형주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치 못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시면 내년 3월 달까지는 좀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강하게 눈길을 주고 있는 그 종목 전략 우리가 딱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아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 업황 기대감 이러한 것들 속에서 그 전략을 찾아볼까요?
저 역시 뭐 항상 이제 방송을 출연할 때마다 IT 섹터를 또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사실 7만 원까지 올 거라고는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목표가를 사실은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7만 전자 목표가 상향이요? 네, 상향을 좀 해야 돼서 지금 실제로 뭐 월가 이제 뭐 많은 투자 은행들 쪽에서도 목표가가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 제시를 또 하고 있고 또 일부 투자 은행에서는 10만 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 10만 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목표가가 조금 더 상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뭐 많은 국제 뭐 반도체 재료 협회라든지 많은 이런 뭐 또 경제 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히나 한국의 반도체 시황이 너무 좋다라고 전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갈 때까지는 좀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신고가를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저는 또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눌림목에서 여러분들 진입하셔도 괜찮겠다. 또 목표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기대해보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라노스 전문가님, 우리 다음 주 증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또 이슈가 들어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려감 커지는 부분들. 코로나19 이슈요. 굉장히 정부에서는 또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시 이후에 불을 꺼버리겠다라고 이제 수도권 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확진자가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예상 못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바이러스 연구 기관에서도 지난 8월 달쯤에 아마 전망 보고서를 냈었는데 10월에서 11월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일평균 400명에서 600명 사이가 나올 거다. 이미 이렇게 전망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또 감기와 코로나의 이 혼동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일평균 600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상향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또 국민들이 이제 사실 외부 출입을 하기 어려우면 또 결국은 확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통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사회적인 문제긴 하나 주식시장에 큰 문제를 뭐 이렇게 부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이런 확진자 증가 추이는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급등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또 이제 다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교육주들이 잠깐 올라갔다가 또 이제 오후장에는 다 차익 매물을 뱉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하루 변동성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스캘핑이나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또 다음 주도 재밌는 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스캘핑을 하거나 이제 스캘핑이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쫓겨 다니지 마시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섹터를 또 편입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충분히 다음 주에도 대형주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그런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쫓기는 마음보다 우리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극한 수익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먼저 했고요. 저희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무거운 마음의 짐은 내려놓고 앞으로 좋은 날들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보유하고 계세요? 네, 라닉스 가지고 있습니다. 라닉스 매수 네.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11,300원이고요. 250원. 이게 두 번 나눠서 사가지고 네. 250원인가 그렇고요. 네, 네. 20% 가지고 있어요. 20% 가지고 있어요. 예, 라닉스 두 번에 걸쳐서 평당가 11,250원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요. 20%의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라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좀 IT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이제 첫 번째 매수를 했었던 게 언제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럼 11월 달 내에 이렇게 네, 매수를 네. 하신 거겠네요? 네, 네, 네. 아, 혹시 자율주행 요 테마로 이렇게 접근하신 거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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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네. 네. 저는 근데 조금 이제 종목을 사실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걸 고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참 이 좀비 기업도 참 많은 나라고 그리고 역시나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실질적인 이런 뭐 관련된 기업들은 많지는 또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자율주행 V2X로 올라가는 게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직접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고 라닉스나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테마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마 이슈로 최근에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잠깐 올라갔는데 그 뒤에 후발 이슈가 없으면 사실 좀 힘은 쓰기 어렵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조금 고생할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역시나 어쨌든 최근에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슈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어쨌든 테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정확하게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60선을 이렇게 좀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말 약한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60선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이 종목은 정말 고생을 좀 하시게 될 거고 몇 달 동안 아마 테마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60선 10,000원 구간 손절가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요 구간에서 지금 이게 이 단순하게 차트나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종목이라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 나온다라고 제가 확신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마주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라는 확신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짧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나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11,5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요일 날이 이제 좀 거래량이 발동되면서 음봉이 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조금 밀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10,000원대 꼭 손절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닉스의 추세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 구간 정해주셨고요. 또 11,500원대 윗 구간 정해주셨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대응하셔서 꼭 좋은 결과까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닉스였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되세요? 모다이노 칩이요. 모다이노칩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네.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4,850원에 20%. 네, 모다이노칩 4,850원이요?
예, 네. 비중 20%. 이 종목은 언제 이렇게 올라갔다 왔을까요? 참 너무나 궁금해지는 종목인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모다이노칩 왜 이렇게 갑자기 움직였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고맙습니다. 네네. 요거 혹시 언제 이렇게 들어가셨을까요? 거기 일주일 전에 그거 단타 아, 테레비 네. 보고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못 팔아가지고. 그럼 정확하게 11월 25일쯤 되겠네요. 네네, 일주일 됐어요. 네네. 요거 혹시 그냥 단타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테레비 보다가 전문가님이 네네. 그 가격을 얼마까지 정해 주셔서 들어갔는데 그 가격이 안 오고 그냥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못 팔았어요. 야, 이게 네. 지금 제가 차트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예. 스캘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네네. 사실 뭐 단타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시세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 기업의 뭔가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이제 차트로 보더라도 사실 보면은 10월 달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이렇게 급등이 있다가 10월 달에도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윗꼬리가 크게 빠지고 음봉이 생기는 거 요게 이제 매물을 크게 한번 뱉어냈다. 보통은 이게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25일 날 진입하신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매물대를 맞고 그냥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분이 하필이면은 고점 저항대에서 사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는 돌파를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단기간 쪽으로 반등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예. 4,5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4,500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5,000원을 이렇게 막 돌파하고 그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결국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60선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봅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저기 3,0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60선을 반드시 좀 잡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손절가 4,000원 꼭 대응하시고요. 네네. 좀 이제 뭔가 나온다면 4,5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4,500원이라도 오면은 약손실로 팔아야 정리하셔서 차라리 예, 예. 다른 종목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모다이노칩 이 종목은 가격 전략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손절 가격 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4,500원에서 또 나오시는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극한 수익 도전주 또 이야기해 드리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네. 자,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고민은요. 이 종목 알아볼까요? 지은님 반갑습니다. YJM 게임즈 매수 가격 2,660원에 비중 10% 오래된 종목입니다. 사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라노스 사감님, 이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JM 게임즈 어떤가요? 좀 게임주들이 좀 잠깐 또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네. 최근 한 이틀 전에죠. 네, 이틀 네. 전에 이제 컴투스가 외자 판호를 또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서 잠깐 이제 급등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팩트를 체크를 아직 못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사실 2018년대 당시에 네. 룽투코리아라는 회사가 네, 네. 이제 판호를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컴투스가 외자 판호를 이게 정말 받은 건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게임주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오히려 목요일 날 전부 다 음봉으로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게임주에 대해서도 이런 단순한 이슈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이 게임 회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만든 게임 하나가 회사 하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투스라는 회사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서머너즈 워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과거로 가보면 2014년대 당시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처음 이제 만들어서 유통했을 당시에 이 게임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매출을 조 단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서
당시에 정말 뭐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뛰었고 당시에 이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든 게임 하나만 있으면 회사 먹여 살린다라고. 그만큼 앞으로 이런 후속작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게임 내지는 잘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임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YJ M게임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좀 후속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당시에 이제 넷마블이 상장하면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YJ M게임즈를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잠깐 있었다가 오히려 이제 그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종목인 만큼 지금은 특별한 이런 재료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단기 흐름만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 1650원 구간까지는 단기 반등 나올 테니까요. 그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YJM 게임즈에 대해서 1650원에서 좀 수익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 풀어볼까요? 다음에는요,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25,550원에 비중 30%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현대바이오랜드. 사실 이것도 이제 의약품이나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좀 크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업황이 매우 상황이 안 좋죠. 사실 왜냐면 2014년, 2015년과는 다르게 네. 어쨌든 중국인들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샀었지만 지금은 사실 중국 내부 정책이 워낙 국산화 정책이고 자국산 제품을 쓰자라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들이 예전만큼 팔리지가 않아서 최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틀 전에 컴투스가 외자 판호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게임주하고 엔터주는 올라갔지만 화장품은 오히려 안 올라갔습니다. 과거하고는 이제 중국, 차이나 소비재가 완전히 주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악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으로 본다면 사실 어렵지만 지난 5월 달입니다. 5월 달 당시에 역시나 최근 이제 상반기 때는 코로나 테마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런 식으로 잠깐 급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하락보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주봉상 121선 구간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조금 횡보로 빠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은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27,000원 정도 잡고요. 27,000원 잡고 현재 지금 단기 고점은 26,400원 구간이니까 요 박스 구간에 저항대 구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바이오랜드 이 종목은요. 현재 흐름에서 이 박스 구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내용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요. 이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대형 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죠. 대형 포장인데요.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2,084원에 비중 40%입니다. 움직임은 큰데 방향의 촉. 좀 코멘트 부탁드려요 라고 알려주셨네요. 문자 보내셨어요. 대형 포장,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어떻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제지류들의 가격이 많이 좀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제지류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네. 이 대형 포장은 네. 제지 가격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코로나에 의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 택배 물량이 또 많이 저기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이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택배 가격이 막 올라가고 택배 포장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 그냥 테마주로서 시세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600명이 또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마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차익 매물을 크게 뱉어내는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더 노리셔서 아마 수익 실현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워낙 신고가 구간인 만큼 따로 목표가를 갖고 가시기보다는 아마 요 시세가 한 번 더 나오면 또 짧게 수익 실현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포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대형 포장
잠깐 올라오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을 챙겨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도 우리가 함께 풀어봤고요. 이 간절한 수익에 대한 소원을 저희가 극한 수익 도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주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시장 속 우리가 쉽게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탄탄한 종목으로 여유 있게 매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지 전략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 점점 우리나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어떤 섹터를 선호하는가 좀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섹터를 일단은 이제 좀 많이 걸러내시고 이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이 어떤가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화, 전기전자, 화학 예, 전기전자, 화학이 일단 탑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금융까지 이렇게 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차, 화철, 금융 저는 딱 요 5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딱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종목으로 싹 추려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네. 반차화철은 조금 많이 올라갔고, 저는 금융은 아직 시세를 좀 더 뽑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키움증권이 엄청나게 시세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저거 뭔데 이렇게 올라가냐 증권주 당연히 예탁금 증가했으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건 맞을 텐데 지금 진입을 못하겠다 이거 언제 이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투자 아이디어가 새롭게 있죠. 바로 이 회사와 뭐 모회사 아니면 종속회사를 또 건들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 키움증권의 매출 87%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바로 키움증권의 모회사, 오늘 다우기술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단은 키움증권의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키움증권 지분을 약 48% 갖고 있는데 키움증권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입니다. 3조 2천억에 48%라고 하면 약 1조 5천억 이상은 시세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다우기술의 시세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키움증권이 올해부터 지금 80% 정도 올라갔는데 모회사인 다우기술은 지금 20%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괴리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다우기술의 본사 이익만 보더라도 YOY 기준으로 작년 대비 현재 27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도가 낮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추세 지지는 이렇게 받고 있지만 이 추세 구간, 이 18,5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는 전고점까지는 한 번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사실 전고점보다 목표가는 시가총액 1조 5천억까지는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전고점 구간 26,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장의 첫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입니다. 다우기술이었는데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챙겨보세요. 목표 가격은 26,5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입니다. 극한!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희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극한 수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힌트로 알아볼까요? 두 가지 힌트 나눠주시죠. 네. 어제 이제 일부 또 부처에서 장관들이 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교체가 되면서 어제 조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약간의 시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보다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쏟았던 인물이라는 평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건설주들이 워낙 힘을 또 못 썼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변창흠 장관으로 좀 바뀌면서 워낙 이제 한국토지신
신탁에 있었던 인물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도 움직이겠지만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주택 이 분양 물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019년에는 16,000건이었다면 최근에는 21,000건까지 좀 늘어나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주택 분양 내지는 토목 사업 쪽에서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건설 수주액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 업종이라든지 건자재 업종에 상당히 훈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건설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돌아오는 코너에서 이 시간에만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명품 강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1년 동안 매매들은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들 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도 워낙 좋았고요. 글쎄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이 전체 국내 투자자 중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의 이 보통 통계치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수익을 보고 나머지는 사실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수익을 본 투자자들이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을 보신 분들이 300만 명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다들 결과가 좋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대세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식 투자가 쉬웠던 한 해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올해처럼 정말 대세 상승이 내년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있을 것인가? 자, 이거가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늘리는데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결국 대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 만한 주도 업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야, 주가가 지금 벌써 이제 종합주가 지수상 2,700포인트가 넘었는데 내년에도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냐?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다 인버스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거시경제를 보면서 정말 내년에도 시장이 좋을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 불마켓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업종과 기업의 향후 실적을 추정하는 데 쓰기 위해서 거시경제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내지는 뭐 이코노미스트들은 내지는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다 거시경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펴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수출 물량이 얼마나 지금 잘 팔리고 있는가 보시면 되는데 2018년 이후로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다가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었으나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최근에 생각보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도 과거보다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강, 화학, 석유화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물량들이 증가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물량을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뭐 등락은 있지만 계절별로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과거 대비 수출의 물량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가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장입니다. 그런데 2018년 넘어가면서 시장이 꼬그라졌던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에 의해서 수출이 잘 됐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갔고 반도체 수출이 꺾이니까 지수가 꺾였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지금은 반도체만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늘고 철강도 늘고 화학도 늘고 15대 품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출 물량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갔던 장세라면 지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화학 전체적으로 수출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치가 올라오니까 지난 2018년보다도 훨씬 더 경제 체질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때 지수 고점을 현재 지금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신고가가 됐다고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제는 지수가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인버스를 사야 되나? 야, 이거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에 의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들 전체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더 주식시장을 상승에 베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출뿐만이냐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보더라도 선행종합주가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물론 내수는 사실 2017년, 2018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코로나 효과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9시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뭐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은 사실 지난 2017년, 2018년보다는 아직까지는 회복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3월 달 이후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경기 심리 지수는 많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 시장에 크게 나쁘게 나올 만한 이슈가 없지 조금의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주식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좀 보고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내년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년 시장에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 좋을까라는 점을 좀 보시면 저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업종을 먼저 좀 갈라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재료가 나왔다, 테마가 나왔다, 거기에 너무 추격하고 그러시기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짧게 끊어먹는 트레이딩 매매가 될 수 있겠지만 올해처럼 대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짧게 끊어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려면 업종들을 좀 정확하게 갈라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후퇴기가 되고 있는 업종을 공략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성장기, 회복기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업황이
과거보다 정상적으로 찾아갔고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이런 쪽에서 좀 골라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 회복기하고 호황기 가운데 껴있는 업종이 사실은 제일 탑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시장 침투율도 낮고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인터넷, 카카오, 네이버, 뭐 5G도 올해 시세 정말 많이 뽑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 운송,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뭐 페노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계,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자 이런 업종 내에서 종목을 뽑으셔야 내년에도 사실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지금 후퇴되고 있는 업종을 공략하시거나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공략하시게 되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종 꼭 여러분들 지금 캡처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골라내셔야 될 건데 그럼 내년에 과연 어떤 게 올라갈 것 같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에 어떤 업종이 올라갈 것 같냐. 자, 일단은 2021년을 예상하기 전에 과거를 알아야 이제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고 2019년 때 올라간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KMW라는 5G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5G 종목이 바로 대장주인 KMW가 연초 대비 1년 동안 658%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MW가 658% 올라간 이유가 단순하게 테마성이기 때문일까요? 2018년에는 사실 적자 내지는 영업이익이 거의 빵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들면서 3사 통신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뛰었었죠. 몇천 % 뛰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58% 급등을 했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556% 올라가면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그 전년도는 주가가 전혀 안 움직였었죠. 알다시피 여러분들 전기차가 테마로서 작용을 했었던 건 4년 전, 5년 전부터 나왔었지만 시세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었던 건 2017년부터 2018년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바디텍 매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0이었거나 아니면 적자 수준에 가까웠던 종목들이 올해 뭐 3,000%, 4,000%, 뭐 10,000%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 매해 대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0이었으나 올해는 뭐 3,000% 작년 대비 증가되는 기업, 4,000%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기업. 결국 이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고 성장기에 있는 산업이 보통 그 다음 해에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내년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세 상승 종목은 이런 종목이다. 올해는 실적이 안 나왔지만 내년에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자 연간 5천억 이상 재투자에 따른 앞으로 점진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년에 대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이 시간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우라노스 전문가 명품 강의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우라노스 전문가와 또 가깝게 소통하면서 더 자세하고 풍부한 이야기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극한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극한수익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풍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벌써부터 힘 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챙겨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